안녕하세요. 나인에서 박선우 역할을 맡은 이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넌 기억 못하겠지만 난 주민형만 기억해. 감히 신행수 몇 번 하다가 된통 당하는 거지. 향이 마지막까지 나를 조롱한다. 믿고 싶은 판타지는 믿고 사랑하는 여자는 사랑하면 된다. 제가 작년 12월 달인가요? 대본을 처음 받았습니다. 8부까지 대본을. 제가 그때 미국에서 일 때문에 좀 있을 때였는데 받아보고 바로 읽지는 않았어요. 그때 뭐 다른 걸 촬영 중이어서.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장을 넘겼는데 8부까지 내리 읽게 됐죠. 아마 왜 그렇게 됐는지는 보신 분들은 아마 모두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8권의 대본이 한 장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또 보신 분들 아니면 보게 되시면 네, 보신 후에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주제의 이야기고 너무 재밌는 대본이라 읽고 난 다음에 바로 전화를 했죠. 한국으로. 국제요금 때문에 제가 전화를 원래 잘 안 했는데 바로 전화를 해서 이 작품 무조건 하겠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건 해야 되는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네. 대한민국 모든 남성들이 부러워할 신이죠. 방송으로 확인하세요. 첫 촬영이요. 첫 촬영 때는 어쨌든 엄청난 대본을 가지고 촬영을 한다는 설레임 때문에 그냥 뭐 매번 작품 때마다 그런 것 같이 되게 어리둥절하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뭐 촬영한 다음에 좀 어떤 진정한 나인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요? 한 5부, 6부쯤. 그리고 촬영 마칠 때는 그 대부분의 뭐 촬영이 그렇거든요. 끝난다고 해서 막 끝난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지금 오히려 좀 끝났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당시에 마지막 촬영을 끝내고도 뭐 당장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스케줄 나와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 약간은 어색하고 약간 서글프고 아쉽고 그런 인사들을 스태프과 하고 마지막 촬영까지 네 그리고 우리 민영이와 촬영장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죠. 네. 그 느낌은 어떻게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저희 3월 11일 날 11시에 첫방 하거든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중점을 둔 부분이요. 어쨌든 저희가 뭐 시작을 할 때 8부까지 뭐 대본을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거죠. 보통 드라마로 치면 20부에 8부니까. 사실 뭐 엄청나게 뭐 캐릭터에 대한 이해가 일시 출발한 건 아니었어요. 감독님이나 작가 선생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지만 보통 드라마는 찍으면서 캐릭터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이 박선우라는 인물이 가진 어떤 그 직업에서 오는 성격이랄까? 그 기자니까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과거에 얽힌 이야기들에서 오는 성격이랄까? 이런 거에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여보세요? 박 기자 어디야? 형. 거기 경찰 좀 불러줘. 잘린 팔 하나 터널 안에 있네. 어?
이거 봐. 사고 아니라니까. 살인사건이라니까. 글쎄요. 그 초반부죠. 최진철의 비리를 뉴스하는 도중에 대본에 없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질문들과 함께 비리를 파헤치는 장면이 박선우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성격을 여러모로 잘 나타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2009년 7명의 여성 연구원들에게 난자 공여 동의서의 서명을 받아 난자를 제공받았으며 박선우 저 뭐 하는 거야? 난소 과자급 증후군으로 인턴 연구원 한 명이 안심마비에 이르게 된 사실도 알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뭐야 저거? 또 이런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마무리해 앵커. 마무리. 2010년에 난자매매 알선 브로커를 통해 그리고 드라마의 첫 장면이죠. 뭐 따지고 보면 완전 첫 장면은 아니지만 공항에서 주민영하고요 키스 박력 넘치죠. 네, 그 정도의 남자입니다. 비행기는 연착이지. 아까부터 뺑뺑 도는. 글쎄요, 어릴 때부터 타임머신이라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저 또한 그랬었는데요. 과거를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없거든요. 제 자신은 돌아가서 한번 보고 싶은 과거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사용을 하는 거네요.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촬영을 했지만 그 착잡함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9개의 향을 다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때라도 멈춰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 내 원래 이름은 시아였는데. 그리고 나중에 엄마가 재혼하면서 또 성이 바뀌고 윤씨에서 주씨로. 그쵸. 모든 중독이 그렇듯이 만회해보려는 어떤 생각에서 점점 깊이 빠져드는 것 같은데 글쎄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네요. 이거 이상해요. 아무래도 내가 쓴 것 같아. 근데 우리가 포카라에 같이 간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 뭐예요? 우리가 포카라에 같이 있었다고요. 내 이름은 주민영이고 우리가 호텔방에. 너 지금 뭔 소리야? 술 취했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왜 주민영이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포카라에 있어? 난 네팔이라는 나라에 가본 적도 없는데 술 취했으면 집에서 잠이나 자지. 글쎄요. 모든 배우들이 모든 작품에서 캐릭터를 맡을 때 물론 본인과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캐스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박선우도 마찬가지로 저랑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 부분 닮은 부분이 있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좋은 부분은 다 닮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떤 사랑하는 여자에게 밀어붙이는 박력이랄까 닮았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뭔 줄 알아? 삼촌. 닮았고요.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추구하는 거에 대한 의지와 집념 닮았습니다. 친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여기서는 안 돼요. 최진철은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 겁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녹화된 비디오들이 당신 차 안에 넣어뒀어요. 자수하는 즉시 경찰에 넘겨줘요. 최진철까지 같이 처리해야
모든 일이 깨끗하게 끝날 테니까. 닮았고요. 사회 정의 실현은 조금, 네. 저는 항상 이렇게 중도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타입이라, 네. 그건 반만 닮았네요. 반만 닮았고요. 목숨을 바쳐서 타인의 어떤 삶을 좀 위하는 마음은 닮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뭐, 내가 내일 당장 죽는 것도 아니잖아. 1%의 확률도 없다고 말 못한다. 그건 내가 내일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확률이나 마찬가지고. 근데 형소호는 날짜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없는 것들이라 그것부터 해결하려고. 극적인 장면은 글쎄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영훈이가 살려내는 장면이잖아요. 일단 수술을 했는데 죽고, 일단 수술을 했는데 뇌종양 수술 중에 죽잖아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과거의 어떤 작용으로 인해서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장면이 짜릿했죠. 대본으로 보면서도 정말 짜릿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온 국민이 건강하고 무병장수하길 기원하는 타종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선우에겐 정말 뭐 지워버리고 싶은 인간이죠. 박선우가 사람한테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지는 않는 캐릭터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을 공격을 하는 이유는, 그런데 이번엔 사람 잘못 골랐습니다. 잃을 게 있는 사람한테는 협박이 통했겠지만 저는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시작해보시죠. 나를 상대로 당신이 뭘 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하는 마음 정도는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어떤 한 인물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는 인간이라고 보는데, 그걸 넘어서 세상에서 지워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존재. 최진철은 지우고 싶습니다. 지웠죠? 잘. 초인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들이 보기에 박선우는 뭐든 해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굉장히 헌신적이잖아요. 사실 그 선우는 시간여행을 본인을 위해서 한 적은 없어요. 그 정도로 타인을 배려하고 정의롭고 헌신적이고 별로 못하는 것도 없고, 요즘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코믹스에 나오는 그 영웅들 있잖아요. 영웅들의 어떤 모습과도 좀 닮아있는 느낌도 있고, 약간 좀 비약시켜 얘기를 하면 예수님하고 좀 닮은 느낌도 있고,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비슷하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 아저씨 전화번호야. 전화해서 엄마가 아프다고 응급실에 있다고 말해. 나는 시간이 없어서 오래는 못 있어. 그러니까 네가 잘해야 돼. 알겠지? 꼭 전화해. 그래야 엄마가 낫는다. 뿌듯하죠. 그런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네. 아마 다 느끼셨을 거예요. 믿음직스럽고 형이 하고 싶었던 걸 먼저 해주려고. 뭔 소리야? 너부터 살아야지. 돌아가서 나한테 카드 쓴 것처럼 너한테 메시지를 남겨. 30살 넘으면 해마다 꼭 내 사진 찍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되겠네. 일단 선우도 굉장히 똑똑하고 현명한 친구인데 선우가 거의 유일하게 질문을 던지는 인물이거든요. 물어볼 수 있는. 보통 선우는 질문을 받는 입장을 살았던 사람인데 이 친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명이에요. 그게 친구고. 그게 아마 굉장히 모르겠어요. 영훈이 같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정말 성공한 인생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가장 진실한 친구가 되어준 너에게 감사한다. 결말을 해석하려고 하게 만드는 게 저희 드라마의 목적이죠. 결말은 없습니다. 어떤 그 논리적인 결말을 아니면 일반 드라마에서 봐왔던 결말을 생각하고 결말을 이렇게 막 결말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정말 헛수고입니다. 절대 결말 나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 여행에 대한 어떤 결말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불가능합니다. 네. 21세기의 과학으로도 결말이 나지 않는 부분이죠. 포기하세요. 포기하시고 저희 드라마의 결말은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아마 드라마를 보시고 결말에 대해 혹은 그 무엇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셨다면 성공이죠. 오랜만이야, 형. 최고의 반전이요? 일단 처음 나온 굉장히 초반부에 나왔던 아마 5분가 6분가에 나왔던 그 이자카야에서 민영이가 사라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어떤 기억하시나요? 민영이가 사라지는 삼촌으로 바뀌는 그게 충격적인 결말 아니 반전이 아닐까. 초반부에 물론 한겨울은 아니었지만 추워가지고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추워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씬들이 추워서 힘들었던 것 같고요. 육체적으로는 추워서 힘들었던 게 단 것 같아요. 정말 특히 비 맞는 씬 같은 놀이터 키스 장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방송에 나가는 키스 장면은 굉장히 짧지만 그걸 여러 각도에서 찍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시간 내내 젖어 있고 비를 계속 맞으니까 정말 추워가지고 정말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씬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네팔 씬이죠. 사실 네팔에서 촬영된 건 아니지만,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때도. 정말 체감 온도가 한 영하 40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덥지 않은 부분은 다 얼어서 찢어질 것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윗입술이 안 움직여요 지금. 아 그때 모자랐을 걸 그랬다. 그치. 이렇게 추울 줄 몰랐어. 몰랐지. 다행히. 그리고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장면은 뭐 19부 엔딩하고 그죠. 19부 엔딩이 가장 힘들었죠. 네. 근데 19부 엔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힘들었지만 또 해소가 된 느낌도 있어요. 19회라는 시간 동안 쌓아온 박선우라는 인물의 감정이 어쨌든 이렇게 죽으면서지만 해소가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힘들었지만 순간 어떤 해소도 됐던 장면이기도 하네요. 이해가 안 갔던 장면이라고 하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희생이라는 말에 어떤 어울리는 결정을 내릴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이해가, 어떻게 보면 모든 행동이 이해가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죠. 네. 실제로는 아마 선우 같은 사람이, 뭐 송재영 작가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존재할 수 없다고. 몇 번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삶을 살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네. 선우 같은 선택을 몇 번만 해도, 아마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무슨 소리야? 드네요. 그 사람 뇌종양만 문제가 아니었어. 들어봐. 2013년 미래의 내가 1993년 과거에 가서 죽었다. 그럼 그건 미래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내가 알기만 하면 피할 수 있는 걸까? 아니면 과거에서 죽었으니까 이미 확정된 결말일까? 어떻게 생각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그리고 이게 한번 얘기를 꺼내면 너무 철학적인 주제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나인이란 드라마는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내 인생에서 앞으로 이런 작품을 또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벽한 작품이었고요. 그게 우리 드라마가 얼마나 논리를 갖췄나, 얼마나 잘 짜여졌나, 얼마나 잘 찍어냈나, 라는 걸 떠나서, 그냥 작품 자체가 주는 그 느낌이,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근데 또 만날 수 있겠죠? 네. 평생 아마 이 느낌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배우 이진욱으로서의 어떤 연기 인생에 좋은 씨앗이 될 작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자라날지는 좀 지켜보시면. 네. 근데 어쨌든 저를 정말 그전과는 다르게 최선을 다하게 만들었던 작품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은 저희 드라마를 보셨거나 앞으로 보실 분들이 되시겠네요.
저희 드라마는 저희 드라마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시간여행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저희 드라마를 보시고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결말이 궁금하다. 결말이 뭐야?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 더 보실 걸 권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한 번 더 보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조금 더 살아보신 다음에 한 번 더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저희 드라마는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이라고 자신을 하고요. 네, 진심을 다해 저희 모두가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